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글 읽는 잔영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032번째 시간으로 차고 나면 기우는 달사라는 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차고 나면 기우는 달사, 가장의 책임. 어제 처방받은 안정제를 가지고 아버지를 뵈러 갔다. 간병인에게 물어보니 어제는 밤에 서너 번밖에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서너 번밖에. 그럼 더 자주 일어나는 때도 있다는 말인가. 기저귀를 갈아채우고 오늘도 서울으로 모시고 갔다. 오늘은 해도 그리 뜨겁지 않고 습도도 낮은 것 같다. 그늘에 차를 세우고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바나나 우유를 사드렸다. 나도 뒷좌석에 아버지와 나란히 앉아 턱 밑으로 흘러내리는 우유를 닦아드리며 말을 걸었다. 아버지, 요새 화나는 일 있으세요? 없어. 그럼 섭섭한 일 있으세요? 없어. 보고 싶은 사람은? 없어. 뭘 하고 싶으세요? 쌀 장사 좀 했으면 좋겠어. 쌀 장사라고? 93 나이에? 어디 있어요? 저기 아랫동네 미꾸라지 많이 잡히는데. 그게 어딘데요? 인영이 아저씨네 집 근처. 쌀 장사 해본 적 있으세요? 아니, 그래도 그게 큰 돈이 생기거든. 우리 집에서 모시고 있을 때에도 이렇게 무의도식하고 있을 수는 없다며 취직자리를 알아본다고 나가신 적이 있다. 아무리 나이를 먹고 치매에 걸렸어도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적어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먹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시는 게 한편으로는 황당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안쓰럽게 느껴진다. 배나무를 찾아라. 어제 오후에 원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아버지가 전혀 없이 난폭해 져서 간병인들을 발로 차고 때리셨다고 한다. 집에서 때리는 신경안정제 같은 게 있었느냐고 물으셨다. 무엇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몰라도 일단 달래드려야 하니 내가 바로 가겠다고 했다. 아버지 때문에 힘들어할 간병인 아주머니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급했다.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간병인 아주머니를 만났더니 아버지가 어젯밤에 목을 메어 죽겠다고 하시며 벽에 걸린 선풍기에 코드를 잡아당기는 바람에 벽걸이 선풍기가 떨어졌다고 한다. 힘이 넘치는 것도 이럴 때는 참 곤란하다. 아버지에게 인사를 하니 대뜸 내게 물으신다. 너 몇 등 했냐? 1등이요. 그거 잘했구나. 참 좋구나. 1등 하면 뭐가 좋은데요? 난 모르지. 왜 몰라? 난 1등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아버지의 기저귀도 갈고 새 옷으로 갈아입힌 후에 외출을 했다. 아버지 어디로 갈까요? 내 마음대로. 성디에 가볼까요? 그것도 좋지. 며칠 전에 사촌 오빠에게 전화를 걸어 이북골이 어딘지 성디가 어딘지 대충 이야기를 들어둔 참이다. 사당동을 지나 남부순환도로로 가면서 살펴보니 정말 아래성 뒷길 윗성 뒷길이라고 쓰인 팻말이 보였다. 아버지, 여기가 성디인데 알아보실 수 있겠어요? 몰라. 그럼 그냥 갈까요? 근데 형님은 찾아뵈어야지. 그럼 앞장서 보세요. 모르겠는데. 그댁 마당에 큰 배나무가 있었는데 너 배나무 좀 찾아봐라. 배나무는 보이지 않는데요? 이제는 고물상과 석재상이 절비한 곳인데 어디 가서 배나무를 찾는단 말인가. 마침 근처 주택가에서 어떤 할머니가 이불을 거들어 나오셨기에 다가가서 여쭈어보았다. 이 근처에 배나무는 없어. 여기에 유시성 가진 이가 3명 살았었는데 지금은 다 죽고 없어. 아버지도 할머니의 설명을 듣고 발길을 돌렸으니 당분간 성디 타령은 하지 않으시겠지. 이번 주일에는 이틀에 한 번꼴로 아버지를 모시고 외출을 했기 때문에 집안일도 회사일도 많이 밀렸지만 집에 돌아오니 그저 눕고만 싶다. 아이 돌보기보다 어려운 일. 다행히 남편이 출장 중이라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서 어제 맞춘 찰 시루떡을 관리사무소와 노인정에 나누어주고 반쯤은 친정아버지가 계신 시설에 가지고 갔다. 친정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으로 가는데 병원 근처에 있는 서적 총판에서 전화가 왔다. 마침 잘 되었다 싶어서 다시 집에 들러 책을 챙기고 나서는데 몇 군데서 책을 보내달라는 또 전화가 왔다.
아들 녀석이 책을 차에 실어주면서 걱정을 했다. 이거 책이 팔려도 고민이고 안 팔려도 고민이네. 일전에 내가 쓴 편지가 양희안 송송하는 여성시대에서 방송되던 날 남편이 아들을 불러 큰일 났다고 했었다. 뭐가요? 엄마가 쓴 책이 팔리면 전국적으로 망신이거든. 왜요? 그 책 속에는 엄마 빼놓고는 다 나쁜 사람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게 누가 망신당할 짓을 하래? 친정아버지를 모시고 나와 치과에 들러 진찰을 받아보니 이가 하나는 빠지고 하나는 부러져서 털니를 걸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부러진 이를 빼고 털니를 다시 만들어야 하는데 연세가 너무 많아서 발치를 해도 되는지 신경과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난 다음에라야 치료할 수 있다고 했다. 친정아버지는 뇌경색에 걸린 이후로 피가 잘 응고되지 않도록 하는 약을 복용하셨기 때문에 혹시 출혈이 있을 때 바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종합병원에 있는 치과에서 치료를 받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 고혈압이나 당뇨나 심장병이 있어도 동네에 있는 치과에서는 치료하기가 조심스러운 모양이다. 고대 안암병원에 가서 접수, 치과, 신경과, 치과, 수납, 방사선과, 치과, 신경과, 수납, 약국 순으로 돈 뒤 이발소에 모시고 갔다. 이발을 마치신 아버지는 기분이 좋으신 듯 했다. 아버지 뭐 잡수고 싶은 거 없었어요? 불고기나 냉면 같은 거 먹고 싶지만 그거 어떻게 다 이루 말을 하겠냐. 다 말해놓고서 식당에 가서 불고기를 주문했는데 식사 도중 흘리시기도 하고 입가에 묻히시는 게 이전보다 더 심해진 것 같다. 치매에 걸린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마치 유치원에 다닌 어린아이를 키우는 것과 같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날이 갈수록 혼자 살 수 있는 일이 많아지는데 비하여 치매 노인들은 점점 더 손이 가게 된다. 노인을 돌보는 일은 마치 짐을 조금씩 아주 조금씩 더 얹어놓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잘 느끼지 못하다가 치매가 발생하여 점점 정상이 진행됨에 따라 돌보는 이가 무리에 무리가 겹쳐 쓰러질 지경이 되었어야 가족의 도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자각하게 된다. 또 쫓겨나다. 시설에 계신 아버지가 폭력을 써서 또 쫓겨났다. 시설에서 쫓겨난 게 벌써 두 번째다. 간병인을 때리고 테이블을 엎고 물건을 뒤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부터 조마조마하더니 며칠째 밤마다 소리를 질러 동네에서 민원까지 나오게 생겼다고 한다. 아버지를 만나러 가서 간병인을 왜 때리셨냐고 하니까 대들어서 때렸다고 하셨다. 원장님과 상의하여 원당이라는 곳에 있는 요양원으로 옮겨드리고 왔는데 주변이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일단 민원 걱정은 안 해도 되지만 거기서도 또 폭력을 쓰시면 이번에는 또 어디로 가야 하나. 당뇨도 없고 심장도 정상, 혈압도 정상이니 내과적인 치료를 할 필요는 없으나 격리시키지 않을 수가 없다. 어떤 면에서는 나 죽을 때 너를 꼭 데리고 가고 싶다고 하시던 시어머니 모시는 게 더 쉬웠다. 허리를 다쳐 움직이지 못하는 시어머니의 악담이야 귓등으로 들어넘기면 그만인데 몸이 건강한 아버지는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부수었고 그럴 때마다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았다. 평생 동안 건검절약하면서 모은 돈을 잘못된 판단으로 몇 년 사이에 날려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신 친정아버지의 수발이 벌써 12년째 100살까지는 살아야겠다고 하시니 나는 앞으로 7년 동안은 정신 바짝 차리고 알아눕지도 말아야 한다. 마지막 진료. 친정아버지를 요양원으로 모신 후에 정기적으로 병원에 모시고 가서 약을 처방받았다. 그날도 요양원에 들러 아버지를 모시고 신경정신과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아버지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다. 아버지가 질문의 내용을 어느 정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시는 것 같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치매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모양이다. 선생님에게 아버지가 예전보다 좀 더 난폭해지셨다고 말씀드렸더니 이제까지와는 다른 약을 처방할 테니 반응을 좀 관찰하라고 하셨다. 처방전을 받아 약을 구입한 후 다시 시설로 돌아가는 중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차를 세우라고 하셨다. 왜요? 화장실에 가야겠어. 지금 여기서 화장실에 가시면 갈아드릴 기저귀가 없거든요. 이제 거의 다 왔으니 조금만 참으세요. 그렇지만 도저히 참으실 수가 없는 모양이었다. 얼마 가지 않아 비명을 지르셨다. 아이고 나 죽겠다. 아버지 죄송해요. 지금 어디 차를 세우고 화장실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못 참으시겠으면 그냥 일을 보세요. 기저귀를 차고 계시니까 괜찮아요.
그러나 아무리 기저귀를 차고 있더라도 앉은 채로 큰일을 보기가 어디 그냥 그리 쉬운가. 아버지는 몹시 불편하신 모양으로 몸부림을 치며 죽을 것 같다는 말씀만 반복하셨다. 운전대를 잡고 있는 나는 마음이 급해서 계속 아버지를 달래면서 요양원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직원들이 달려왔고 나는 그분들에게 아버지를 화장실로 빨리 모셔달라고 부탁드렸다. 내가 차를 주차하는 동안 간병인들은 아버지가 화장실에서 일을 보도록 도와드린 후 아버지의 몸에 묻은 배설물을 다 닦아드리고 새로 기저귀를 채워 침대에 눕혀드렸다. 나는 아버지가 누워 계신 침대 곁에 다가가 이제 가봐야겠다고 말씀드렸다. 어디 가는데? 돈 벌러 가야죠. 그래,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